자, 오늘은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루푸스, 또 강직성 척추염 등 각종 류마티스 질환을 전문 진료하시는 유창길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원장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네. 저희가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에 대해서 쭉 이제 이야기를 듣고 지금까지도 강의를 또 계속해 오고 계신데, 오늘은 또 어떤 강의로, 어떤 미니 강의로 그 주제를 또 이야기를 해 주실지. 네. 예. 그동안 이제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요즘에 20대 젊은 여성분들에게 류마티스 관절염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오늘은 20대 여성들에게 나타나는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제 드리고요. 실제로 이제 한방 류마티스 치료 이후에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이 임상적 관해 상태, 완치 상태에 도달했었던 어느 20대 여성분의 한방 치료 실제 사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원장님, 이게 이제 관절염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한 50대나 60대 이상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20대 한창 젊은 나이에 이 관절염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어찌 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다 하실 텐데, 그 실제로 어떻습니까? 20대 여성분들에게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네, 실제로 그 20대 여성 류마티스 환자분들이 지금 제 진료실에 많이 진료 받고 계세요.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실제로 지금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대 젊은 여성분들에게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긴다 그러면 이제 이상하게 생각하신 경우가 있는데, 네네. 이 통용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류마티스다 이러면은 일단은 관절이 아프면 류마티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통용되는 의미고요. 오늘 말씀드린 건 이제 자가 면역 질환, 네. 예, 전신성 질환이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것은 그래서 나이랑 상관없이 어느 연령층에도 발생할 수 있는 전신적인 자가 면역 질환이다. 그래서 제가 몇 시간 동안 말씀드렸던 루푸스처럼, 루푸스 젊은 여성분들에게 생기잖아요. 류마티스 관절염도 루푸스처럼 젊은 여성분들에게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거고요. 점점 그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발병 빈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20대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분들의 숫자고요. 이렇게 20대 여성분들에게 류마티스 관절염이 왜 자꾸 늘어나고 있는가 보면은 현대화 산업화되면서 이제 환경이 많이 안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먹거리가 많이 안 좋고, 특히 지금 10대, 20대들, 젊은 세대 여성분들이 상당히 음식 식습관이 좋지 않아요. 즉석식품이나 인스턴트, 이런 걸 먹으면서 자라온 세대고, 수면이 좋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늦게 주무신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지금, 사회 특성 때문에 20대 여성분들에게 류마티스 관절염이 점점 발생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20대에도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는 환자분들이 꽤 있군요. 네. 주변에서는 왜 젊은 사람이 관절이 아프다 그럴까, 아직도 이해가 좀 안 간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대 류마티스 여성분들 본인 스스로는 또 얼마나 답답한 마음이 생기겠어요. 네. 20대는 이제 사회활동을 아직 시작하기도 전에 나이입니다.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기 전의 나이에서 이렇게 갑자기 류마티스가 발병되면은 굉장히 생각이 많아지고 복잡해져요. 여러 상황이요. 네. 그래서 20, 30대 류마티스 관절 여성분들 진료하면서 말씀 들어보면은, 자기가 관절이 아프다고 하면 주변 어르신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네. 왜 젊은 사람이 관절이 아프냐고 이렇게 얘기하신 경우가 많아서, 심지어는 부모에게도 비밀로 한 여성분이 있었고요. 주변에 아프다는 표시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아주 젊은 나이에 관절이 아프다고 하면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예, 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주변에 직장, 가족 내에서도 자신의 증상 얘기를 꺼내지 못하신 경우가 많았고요. 혼자서 끙끙 이게 짊어지고 가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대 연령, 젊은 연령, 어느 연령층에서도 류마티스 관절염은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되겠습니다. 오늘 그것만으로도 참 놀라운 사실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보통 이제 20대 그러면 한창 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나이에는 돌을 씹어 먹어도 소화가 된다, 이렇게 어른들께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류마티스로 아프다라고 하니까 아마 그럴까라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 실제로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계신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좀 외롭고 힘든 부분이 많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그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분들 제가 보면은요, 예.
이게 만성 통증이라 계속 아프다 보니까 오랜 시간 사람이 통증을 느끼다 보면은 신경계통이 상당히 뇌신경이 불안정해지고 이렇게 우울해지는 쪽으로 접어듭니다. 왜냐하면 계속 아프니까요. 몸이 계속 아픈 상태로 있다 보면 사람이 굉장히 다운되고 디프레스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다 보니까 점점 더 마음이 약해지고요. 심신이 지치고 그래서 우울증 증상이라든지 불안 증세 이게 더 오래되면 공황장애처럼 이렇게 심신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지고요. 신경정신과 약물까지 류마티스 약에다가 같이 복용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힘든 겁니다. 그 병을 이겨내려면은 마음이 일단 먼저 이제 좀 강해지고 전환이 돼야 되는데 네. 병을 이겨나가는 데 있어서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장애물로 작용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 논문도 살펴보면은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분들에게 우울증이 발병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그런 논문이 많이 발표가 돼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심리적인 부분 그리고 정신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힘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부분일 텐데 그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분들이 가지고 계신 어려움을 일단은 우리들이 지금 이 시각을 기준으로 해서도 잘 좀 파악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결국은 5, 60대에서 나타나는 어떤 퇴행성 관절 통증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20, 30대 젊은 여성들에게서 나타나는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 이거는 좀 잘 구분을 해서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네, 그래서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류마티스다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 아파지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오인하기가 쉬운데 예. 퇴행성과 다른 것이죠. 그래서 20대에 나타나는 관절염은 나이 들어서 나타나는 것과 다르다. 20, 30대, 간혹 10대, 그리고 또 5살 이하 소아에게서도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퇴행성 관절염이 아니고 류마티스성 관절염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린이, 청소년, 20대, 30대 젊은 여성분들 관절이 아파지고 여기저기가 쑤시고 붓고 열나고 아파질 때 염증 반응이 나타날 때 류마티스 관절염은 강력하게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퇴행성은 나이가 들어서 아파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지 않았는데 관절이 아프다 그러면 일단 류마티스 관절염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퇴행성 관절염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 이 두 가지가 결국 이제 발병 기전이 각각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일단은 그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예. 퇴행성과 류마티스 관절염의 기전 자체는 완전히 구분이 되고요. 병 자체가 다른 병입니다. 그렇다면은 먼저 그 5, 60대에서 나타나는 퇴행성 관절염의 기전은 무엇인가요? 말 그대로 이제 퇴행성, 나이가 들어가면서 연골의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면서 연골이 닳고 그리고 관절의 모양이 변하고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서 관절 모양이 이렇게 눌리고 이렇게 변형이 돼요. 그래서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는데 주로 무릎이나 손가락, 고관절 같은 데 많이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타이어를 많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타이어가 닳아서 문드러진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관절을 많이 써서 연골이 닳아서 그로 인해서 관절이 변형이 오면서 관절이 아파지면서 통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류마티스 관절염 이 증상은 발병 기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발병 기전이 중요한데 류마티스 관절염의 발병 기전은 우리 몸 전체적으로 어떤 면역 시스템이 있어요. 어떤 외부의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막아주는 면역 시스템이 있는데 그 면역 시스템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가 면역 이상이라고 하는 건데 이 자가 면역의 이상이 나타나면서 우리 몸 여기저기 염증이 발생되면서 우리 몸의 관절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관절이 염증이 생기면서 아파지는 거고 그래서 전신질환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전신질환이 아니고 국소적인 질환이죠. 많이 쓴 부분에 관절이 아파진 거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몸에 어디든지 아파질 수 있고 전신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시스템 이상이다. 우리 몸의 면역체계 시스템의 이상으로 염증이 다발성으로 관절에 우리 몸의 관절을 공격해서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서 붓고 아파진 거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감기에 나이가 젊은 사람도 걸릴 수 있고 나이가 든 사람도 걸릴 수 있는 것처럼 네. 류마티스 관절염 역시 젊은 사람이건 나이가 있는 사람이건 다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신 면역 시스템, 자가 면역 이상으로 인해서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는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있는데 1살 돌 이전의 어린이에게도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린이가 관절을 많이 썼을 리가 없겠죠. 네. 예, 돌도 안 됐기 때문에 태어나서 관절을 얼마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관절이 아파졌다. 이것은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 연소기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하는데 이처럼 류마티스 관절염은 나이랑 상관없이 어느 연령층에서든 발생할 수 있는 자가 면역 질환, 전신 시스템의 이상으로 나타나는 염증성 질환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마 이제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5, 60대에서 그 관절 통증이 나타날 때는 좀 혼동스러울 수 있는 것이 5, 60대 연령층에서는 관절 통증이 뭐 퇴행성 관절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나이로 인해서 이제 그때 오게 되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동시에 오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지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예. 이제 젊은 층에서 아파지면은 일단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류마티스 쪽으로 이제 찾아가게 되는데 이제 40, 50대 이상, 60대 이 연령층이 문제죠. 갱년기가 접어들면서 관절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갱년기가 나타나면서 관절이 아플 때 갱년기 더하기 퇴행성 관절염인 경우가 있고요. 갱년기 더하기 류마티스성 관절염인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간혹은 갱년기 더하기 어깨 오십견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세 가지가요. 굉장히 서로 이렇게 크로스되면서 복잡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 증상에다가 갱년기 증상에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겹칠 수가 있고요. 퇴행성 관절염에다가 오십견 증상이 있으면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겹칠 수가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이렇게 조합이 다양한 경우의 수로 발병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40, 50대 이상에서 관절 증상이 나타날 때 상당히 판단을 정확하게 종합적으로 잘 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정말 그 설상가상이라는 표현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갱년기 증상만으로도 상당히 좀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증상마저 겹쳐진다 그러면 아마 환자 본인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어렵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자 그렇다면 어떻게 류마티스 관절염과 이 퇴행성 관절염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층이 만약에 관절이 여기저기 아프다. 네. 퇴행성으로 많이 쓰지도 않았는데 여기저기 아프다. 그런데 아침에 뻣뻣한 조조강직이 나타난다. 이러면 류마티스 관절염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요. 양측의 관절이 동시에 아픈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면 또 류마티스 관절염일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5, 60대 이상에서 여기저기 아프면서 갱년기 증상 같은 게 동반되면은 네. 이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양측성, 그다음에 조조강직, 그다음에 간혹 류마티스 결절이라고 해서 피부나 이런 근육, 관절 주변에 결절, 덩어리가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많이 사용했던 관절이 좀 아파졌다. 그러면 일단은 퇴행성 쪽에 좀 무게를 둬야 될까요? 예. 일단은 많이 쓴 부위가 아파졌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퇴행성 변화로 인한 연골이 닳아서 퇴행성 관절염이다. 이렇게 일단 가능성을 높이 둘 수가 있는데 네. 그게 100%는 아닙니다. 또 류마티스 관절염 역시 많이 사용한 관절 부위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인데 퇴행성 관절염처럼 많이 썼던 부위가 붓고 아파지고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상당히 헷갈리기 쉬워서 조심을 네. 해야 되고요. 결국은 상황에 따라서 임상 증상에 따라서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류마티스 관절염과 퇴행성의 특징에 따라서 임상 증상 그리고 검사 결과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원장님 그렇다면 그 임상적으로 볼 때 20대 여성분들의 그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이 많이 사용한 관절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치료해드리고 있는 20대 여성분들 이제 보면은요, 손가락 사용을 많이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음악 연주하신 분들, 피아노 치신 분들, 그리고 손을 많이 사용해야 하는 미용사 쪽이나, 피부 미용 마사지 쪽, 이런 일 하시는 분들, 네일 관련 이제 일하시는 분들, 손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손 쪽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잘 와요. 실제로. 그리고 또 손을 많이 쓰는 직업군이 교사, 선생님들 직업군인데, 선생님들 역시 머리와 손을 많이 쓰는 직업이라서, 류마티스 관절염 가진 비율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손가락 관절을 많이 사용하는 직업군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확실히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임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또 어떤 부분에서 류마티스 관절염과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네. 아까 이제 말씀드린 핵심적인 거, 조조강직. 아침에 몇 시간 동안 뻣뻣하다가 풀리는 거요. 그리고 양측이 아픈 경우가 류마티스 가능성이 많고, 그 다음에 류마티스 결절 같은 게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뿐만 아니고, 잠이 안 온다든지, 체중이 준다든지, 입안에 어떤 궤양이 생긴다든지, 이게 허는 거죠. 입이나 혀 쪽에 허는 궤양이 생긴다든지, 체중이 아까 줄면서 식욕이 갑자기 떨어지고, 그 다음에 갑상선에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고열, 열이 갑자기 난다든지, 피부 발진, 루푸스처럼 고열 발진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전신의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만성적인 피로감이라든지, 두통이라든지, 목, 어깨, 근육통, 여러 가지. 20대인데 어깨가 갑자기 50견처럼 들어올리지 않는 50견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전신 증상들이 동반될 수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가락이나 손목 쪽의 증상이 한 부위는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 엑스레이 검사에서는 과연 어떤 차이를 보일까요? 예. 퇴행성 관절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연골이 닳아서 없어졌기 때문에 관절 간격이 좁아져요. 이게 눌려서 연골이 없어졌기 때문에 연골판이 있던 부위가 없어져서 관절 사이 간격이 좁아지고요. 그리고 눌리다 보니까 관절이 옆으로 벌어지거나 이렇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스퍼라 그래서 퇴행성 관절 뼈 돌기가 생겨요. 엑스레이상 퇴행성 관절염은 그런 특징이 있고요.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 발병 초기에는 엑스레이상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절 변형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네. 어느 정도 상태가 몇 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엑스레이상으로 관절의 변형 상태가 나타납니다. 손목이나 네. 손가락, 무릎 같은 곳에 관절 변형된 것이 나타나요. 그리고 본 스캔이라는 검사가 있어요. 류마티스 관절염에 뼈를 이제 본 스캔한다는 검사인데 검은 점으로 나타나요. 전신에 본 스캔을 하면은 류마티스 관절염의 염증 부위가 검은 점으로 나타나는데 그 부위는 염증이 류마티스가 침범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진행이 된다면 엑스레이로 판단할 수 있고 진행되지 않고 염증만 있을 때는 일단 본 스캔으로라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퇴행성 관절염보다는 류마티스 관절염을 초기에 이렇게 딱 증상을 알아내는 게 참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또 여기 그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 그 혈액 검사에서는 과연 또 어떤 차이를 보이겠는가 하는 점이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퇴행성 관절염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거다 보니까 예. 이제 뭐 고지혈증이라든지 뭐 당뇨라든지 어떤 성인병에서 나타나는 항목들에서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염증 수치나 류마티스 인자는 괜찮아요. 퇴행성이니까요. 근데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은 ESR이나 CRP 같은 염증 관련 수치들이 상승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항-CCP 항체라는 수치가 있는데 이것이 높게 양성이 나타나면 류마티스가 점점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진이 되고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확진하는 제일 중요한 항목이 이 항-CCP 항체 항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의 예후를 보는 검사고요. 그리고 백혈구 수치가 변화가 있는다든지 빈혈 관련 수치의 변화가 있는다든지 이렇게 전신적인 어떤 혈액 항목에서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 결과만 봐도 퇴행성 관절염하고 류마티스 관절염 비교해보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확실히 전신 변화를 일으킵니다. 혈액 검사에서도. 그래서 류마티스 인자라는 것도 또 있는데 네. 류마티스 인자라는 것은 음성인 경우에도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요즘에 중요도가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류마티스 인자가 또 양성 수치가 높게 나타나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또 높아진다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제일 확실한 것은 또 관절 초음파 검사입니다. 관절에 도플러 초음파를 이렇게 스캔을 하게 되면요. 염증 부위에 혈류 신호가 증강이 되면서 붉게 나타나요. 그래서 관절에 이렇게 초음파 프로브를 대서 혈류 신호를 스캔하면 영상으로 그대로 붉은색 영상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이 있으면 그 붉은색 영상이 나타나고 염증이 없으면 영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은 근골격계 초음파 프로브 검사를 이용해서 스캔을 하면은 도플러 효과에 의해서 염증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은 이렇게 20대 여성들의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방송이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분들에게 물론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원장님께서 그 치료하신 20대 또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분의 치료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라고 했으니까요. 여러분의 역시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바라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